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폐하다 그럴 경우에 학교에 가면 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교회를 보내면 주일학교 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요. 가장 좋은 자폐아를 위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가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교사랑. 그래서 아이를 그냥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가서 배우고 와. 그러고 나는 좀 쉬자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부모는. 얘는요, 세일러문을 진짜 좋아해요. 뭐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얘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해요. 얘는 바울파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교사한테 가르쳐줘서 서로 협력해서 가족이 협력해서 이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좋은 교수법이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적인 의사소통 훈련, 문제행동의 기능적 접근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기능적인 의사소통 훈련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랑 너무 놀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관심을 안 줘요. 그러면 거기서 막 문제행동을 하면서 막 여기를 찍고 막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엄마가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라요. 너가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구나. 그러면 카드를 주는 거예요. 네가 엄마랑 놀고 싶으면 엄마 놀아주세요. 카드를 엄마한테 줘. 그러면 내가 너랑 시간을 같이 보내서 놀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 기능적인 의사소통 훈련이 뭐냐면 문제 행동이 있을 때 그거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이 엄마랑 어떤 의사소통을 못해서 하는 문제 행동이라면 근데 말을 못할 경우에는 카드를 줘서 커뮤니케이션을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FBA 할 때 같이 또 나눌 거기 때문에 예,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쫙 왔어요. 지금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개관이에요. 지금 수박 겉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었고요. 지금부터는 의사소통법이랑 행동수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이 부분에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장애아를 이해하는 것에 저희가 좀 초점을 뒀었고요. 예, 의사소통 지원법은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팩스라는 것과 소셜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장애아, 특히 자폐아들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법으로는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팩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기본적인 그 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동한테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형태로 얘기한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딸한테 했던 건데요.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제가 옛날에 안 돼! 이 얘기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괜히. 그래서 내일 해줄게. 그러면은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해줄게.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강하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행동을 안 부렸어요, 저희 딸은. 물론 장애아가 아닌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내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안 돼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걸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폐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시각 자료 같은 거. 얘네들은 추상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각적인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시각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를 이해를 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멈추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말해봐라. 기다려줄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 이거니?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거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냥 기본 원리예요.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예, 팩스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하는 건데요. 심한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자폐아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 자폐아라고 하면은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한 반 정도는 돼요. 자폐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 행동이 또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이거예요 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 자료예요.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다가. 나 지금 자전거 타고 싶어요. 나 지금 뭐 트램플린 하고 싶어요. 나 지금 레고 하고 싶어요.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더 간단하게는 쉽죠. 그냥 I want 이것 안 하고 그냥 원하면은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 그림을 교사한테 보여주거나 나 지금 배고파요. 먹을 거를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아이가 자기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헬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기가 못 참겠거나 힘든 게 있거나 그러면 물어뜯기 전에 이거를 교사한테 보여주면 강화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런 행동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문제 행동들을 물어뜯는 거는 이제 좀 줄어들면서 이 카드로 대치를 하는 그런 걸 돕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폐아동의 특성이 이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에 이거 하고 손 씻고 나서 먹을 거야. 예, 나 지금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붙잡아다가 지금 손 씻고 밥 먹을 거다. 이거를 순서를 미리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보조 도구고요. 또 더 이게 확장돼서 오늘은 수요일이고 아침에 네 스케줄은 이거가 될 거야. 오후에는 이런 스케줄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아동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줘도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나 뭐 교회 가기 전에 아이랑 같이 교회 가면 너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인식을 해서 그 순서대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그 스케줄이 바뀐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오늘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딱 2개만 다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나는 여기에 갈 거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필요해라고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또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팩스라고 자폐아동의 그 커뮤니케이션, 자기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의사소통 도구고요. 두 번째는 소셜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아이가 말을 하거나 질적으로 조금 능력이 높으면 사용을 주로 많이 해요. 팩스보다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자폐아동들은 그 소셜 큐라고 그러죠. 그 사회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렇게 뉘앙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지금 말하면 혼나겠다. 지금 화장실 간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진짜 혼나겠다. 지금 선생님 화났다.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큐를 못 읽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는 거를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아동이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모니터하고 매니저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예요. 제가 그 소셜 큐라고 하니까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 제가 초임 교사할 때, 유치부에서 초임 장애아들 교사할 때요. 처음에는 이제 대학을 딱 졸업하고 이제 열정은 넘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뭐 이러면서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3개월 돼서 야 일로 와봐 뭐 이렇게 되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서 앉으세요. 그리고 자 손을 허리에 막 이러면서 이제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방법 저 방법 학교에서 배운 방법 다 썼는데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특수학급에 아이가 12명이고 교사가 1명이었어요. 12명이 혼자인데 보조교사도 없이 혼자인데 뭐 완전 자기 멋대로 조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이제 손을 머리 위로 뭐 이렇게 율동을 가르치는 따라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그 앞에서 교사가.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떠죠? 교사가 앞에서 울고 있다. 황해지죠. 얘네들은요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서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둘이 싸우고 이 소셜 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것이 이제 소셜 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 특정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그림이 지금 잘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나는 대답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자폐아들은 이렇게 막 누가 막 물어보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지적으로 수준이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한테 물어보면 너도 대답을 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이런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아이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사나 부모님들이 옆에서 그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뭐 말을 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큐를 주는 오히려 이 그림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행동해 하는 거. 이 두 번째 거는 좀 길어요. 만약에 누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 그러면 1번 내가 걔를 본다. 2번 손을 내밀어서 하지마 얘기한다. 3번 나 이거 싫어 하지마 얘기한다. 4번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자기를 보호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장애아들한테 필요해요. 제가 지금 아이가 2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사실 그 후회스러운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이한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되면 얘를 누가 보호해줄까?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너무 착해요. 남들이 하라는 거 다 해요. 싫어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누가 막 장난치거나 못 살게 굴면 딱 보고 손하고 하지마 나 이거 싫어 안 되면 어른 부르고 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지 못한 거가 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거를 가르쳐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계속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사실 아이가 어리면요 부모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나도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학교에 가서 이름이나 좀 잘 써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1, 2, 3, 4나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소셜 스토리 같은 그 카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정 상황을 보여주면서 기술을 익히게 하는 거. 만약에 아이가 잘 모르면 그때마다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그럼 아이가 그거 보고 엄마 따라서 한 번씩 해보는 거. 예.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희가 문제 행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